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 21세기에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356페이지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56페이지는 보시다시피 제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7장인데요. 제목이 고조선의 중앙아시아 기원과 고대 지명의 새로운 해석. 이러한 그 설명으로서 하나하나씩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많은 학자들이 이 고조선을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강단사학에서는 북만주 고조선, 북만주 고조선이라 하면 북한 일부가 포함됩니다. 일부가 포함된 고조선.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학계에서는 어떻게 고조선을 보고 있느냐? 발해만 고조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다 아니다는 거죠. 네. 이러한 이론은 민족학을, 종족을 살피지 않은 아루라 이거죠.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 발해만 고조선도 아니고 북만주도 아니다는 거죠. 네. 고대 터키 그 누비안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누비안 종족들이 쓰던 고대 기록을 러시아 학자가 해독을 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써놨느냐면요. 8종의 언어가 있었고 신정 통치를 하였다. 신정 통치 방식은 주식회사와 같이 통치를 했다. 동맹이죠. 동맹 혹은 뭡니까? 제후로서 통치했다는 거죠. 제후를 두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많은 제후를 두 가지 통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비안 기록에 이러한 것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제가 20강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바와 있는 고조선의 그 투르크 타타르 종족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투르크 타타르는 고조선의 자산과 자본에서 형성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평안도 환경도 거기에 국한된 그런 것이 아니고 발칸 반도에서 중앙아시아와 그리고 크림반도,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곳이 있죠. 크림반도를 해서 저 고대 터키권까지 아주 폭넓게 종족이 포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설명은 조금 아직 왜곡되어 있습니다만은 남방 타타르와 북방 타타르를 아직까지 설명하지 않은 남방 타타르, 인도 타타르를 설명하지 않고 북방만을 가지고 논하는 그런 입장에서 봐도 아니라는 거죠. 고조선은 북만주도 아니요, 중국 학계에서 주장하는 발해만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군세기 한단고기 책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한단고기 보면 뭐 북부여기도 있고 뭐 많습니다. 단군세기도 있고 뭐 많죠. 다양한 그 우리 민족 사서들이
묶어가지고 환단고기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지금 중앙아시아 이 고대 지명을 갖다가 지금 안경전 씨 상생출판사에서 나온 안경전 씨 그쪽 정산계통의 집단인데요. 안경전 씨가 번역한 한단고기에 보면 아주 왜곡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고조선이라는 집단이 전부 다 만주권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도록, 독자들이 착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군 세기에서 나오는 여러 지명들을 갖다가 어디로 묶어놨느냐? 북만주권으로 다 묶어놨다는 거죠. 북만주권이라는 건 어디냐면 하얼빈 혹은 흑룡강성, 흑룡강 일대, 여기를 전부 다 묶어놨어요. 이 지명 나오는 걸 갖다가. 근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요. 비스갑에 사는 하백의 따님을 맞이하여 황후로 삼고 누이치기를 맡게 하시니, 여기 단군 왕금에서 나옵니다. 단군 왕금에 마누라를 구하는 기록인데요. 그거 보면 비스갑에 산다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비스갑이 어디냐, 이게 비스갑이. 많은 학자들이 그냥 뭐 중국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혹은 일반 학자들이 연구한 대로 그냥 따라서 합니다. 비스갑은 완달산이다. 완달산이 어디 있느냐? 그건 흑룡강 변에 있는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만주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올시다. 비스갑은 우리는 갑돌이, 갑순이, 유명한 고구려의 재상 얼파소, 얼보록, 갑을이 앞에 나옵니다. 앞에 다 나와요. 갑을이. 여기 보면 갑이 뒤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중국식의 표기 방법이라는 거지. 표기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갑섭이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갑섭이로 한번 해봅시다. 갑섭이가 닮은 데가 한 군데 있죠. 카스피입니다. 카스피. 자, 갑에서 비읍이 탈락됩니다. 갑에서 인도 유럽으로 경음화되면 어떻게 발음이 나올까요? 갑은 캅이 되죠. 서는 그대로 따라가고, 비는 피읍이 됩니다. 인도 유럽어로 경음화되니까 갑서피입니다. 갑서피에서 비읍이 탈락되면 카스피예요. 딱 카스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스피 바다, 이란 근처에, 오늘날 이란 근처가 카스피 해안입니다. 이란 근처에 카스피 지역에 있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왕으로 맞이했다. 처로 생각했다. 처. 임금의 마누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거 보면 카스피가 흑룡강이 아니고요. 중앙아시아의 카스피 지역에 이것을 나타낸다. 거꾸로 읽어요. 갑섭이가 인도 유럽어로 갑소피가 되니까 탈락되면 카스피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은 비교 언어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이 어디 있느냐?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아버지 칸의 땅이라는 거죠. 아버지 칸의 땅. 아버지 칸의 땅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있으면 타지키스탄이 이리 붙었어요. 이렇게 붙었고, 여기 타직입니다. 타직. 여기가 키르기즈고요. 키르기즈. 여기 카자흐가 여기 붙어 있고, 여기 우즈벡이 이리 있고, 지금 중앙아시아 거리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타지키스탄을 설명하느냐 하면, 그 나라 국기 중에서 독특한 문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양은요, 국기가 이래 있으면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기는 태양이 재단이고요. 이 태양이 떠올려, 태양이 있는데, 이 옆에 이것이 무엇이냐면, 목화입니다, 목화. 우리 고대 기록에 보면, 양잠을 기원전 비포 크리스트, 기원전 23세기에 양잠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양잠. 누이를 길렀다는 거죠. 목화를 뽑아내고 누이를 길렀다는 건데, 중국 사람이 왜곡해가지고 택도 안 소리를 합니다만, 타지키스탄 국기에 벌써 어느 나라 국기에 없는 목화 두 송이가 나옵니다. 목화가. 이것은 양잠을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하나의 증명이 됩니다만은, 그 타지키스탄은 고대의 고조선의 그 직할 땅이었어요. 고조선의 직할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알아가지고 간접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갑서비가 비스갑은 카스피다. 카스피 지역의 여인을 왕금의 마누라로, 황후로 맞이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명에 보면 탕지라고 나와요. 탕지. 못지자입니다. 이 탕자가 무슨 탕자하면 끓는다 이 말이죠. 끓일 탕. 끓는 못이란 말이죠. 끓는 못이 무엇입니까? 노천 온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천 온천. 오늘날에 노천 온천이 일본에 많이 있죠. 일본에 홋카이도 지방에 노천 온천을 이야기합니다. 일본 북해도에, 홋카이도 북해도 쪽에 노천 온천이 많습니다. 노천 온천을 한문으로 탕지라 부른다 이죠. 탕지. 이 탕지를 봐도 고조선 지역이 중앙아시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탕지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은 안시성 옆에 탕지보가 있었다.
탕지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탕지포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왜곡된 설명을 합니다만은, 여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천 온천이 없습니다. 한문은 뜻글자입니다. 뜻글자. 뜻이 있지 않습니까? 끓는 못이라 그죠? 끓는 못이 있나? 여기 없지요. 그 엉터리라는 것이죠. 그 중국 사람들, 이거 제 생각에는 이러한 지명을 만든 것은 아마 춘추 필법에 의해서 기원전 6세기, 5세기 공자가 살았을 때 요 시대에 뭐 만들어진 그 왜곡된 지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탕지가 어디 있냐? 이 노천 온천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키르기즈스탄에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의 이시콜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강이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호수. 이시콜 호수에 지금도 39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지금도 나오고 있대요. 지금도. 올해 23년인데 2023년 지금까지도 39도에 뜨거운 온천물이 나오고 있대요. 바로 여기가 탕지입니다. 탕지. 일반 조그만한 연못 이런 개념이 아니고 폭이 60km, 길이가 180km. 쉽게 얘기해서 대전 부산서 대전 깔 정도, 대전에 미치는 그 영역만큼 아주 넓고도 긴 호수가 이시콜 호수입니다. 거기에 온천물이 나온다 그죠? 온천물이. 그게 탕지입니다. 끓는 못이래 그죠? 끓는 못. 이 두 개만 봐도 여러 개 앞으로 지명이 나옵니다만 이 두 가지만 봐도 고조선이 중앙아시아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58페이지에 보면 삼신의 단은 탕지산에 세우고 관리들의 집을 옮기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탕지산에 삼신이 단을 세웠대요. 그런가 하면 그때는 이 학자들이 탕지를 이렇게 질 안 하고 딴지자를 썼어요. 탕지산 탕지산. 못지자가 땅지로 변했습니다. 이거는 사가가 기록할 때 잘못 썼다는 거죠. 잘못 썼다는 거죠. 못지자가 되어야 정확하다는 거죠. 못지자가 되어야. 끓는 못이 있는 온천지구에 그동안 관리들 수고했다고 관리들 집을 전부 다 그쪽 지역으로 온천이 나는 지역에 관리들이 집을 옮기게 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 사실상 키르기즈스탄의 이시콜 호수가 탕지고 앞에 설명했던 비스갑에 살던 황후가 바로 카스피라는 것을 이 지명을 두 개를 통해서 여기 1이고 2인데 이 두 가지 지명을 통해서 고조선이 어디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3살짜리 아이가 아니고 조금 이해가 갈 만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지명만 가지고도 고조선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탕지는 이 2007년도에 러시아 학자들이 발굴로 하고 연구를 했어요. 2007년도에 15년 전에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 호수 바다 밑바닥에서 화폐가 발견돼서 화폐가 발견됐는데 그 화폐가 BC 2000년 이상 되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 당군 5대 오사구 당군의 그 화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대 당군 오사구 당군은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한테 많이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오사구 당군이 제가 볼 때는 5대 당군의 화폐가 이 이시쿠 호수의 강바닥에 서 건져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 오사구 당군이 2133년이네요. BC 2133년. 그러니까 2000년 된 이상 화폐를 발견했는데 그 화폐가 이 화폐로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새롭게 증명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당지까지 했으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상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춘은 항상 봄이다 이 말이죠. 한문으로 항상 상자입니다. 항상 언제나 봄이다. 봄춘자니까. 학자 지금 뭐 강단사학이나 뭐 지하사학을 불문하고 많은 학자들이 상춘을 발음이 비슷하니까 만주에 어디입니까? 장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춘은 한문으로 장이고 춘입니다. 이름 비슷하죠? 그러니까 만주 장춘으로 하고 있는데 만주 장춘 지방은 엄청 춥습니다. 이번에 영하 40도, 50도 올라간 지역이에요. 여기가 흑룡강성.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항상 봄같이 따뜻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겨울 되면 얼마나 춥는데 영하 30도, 40도 내려가는 지역이 어째 상춘이 됩니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상춘은 항상 따뜻한 지역이다, 따뜻하다 이래 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들 석유가 나오는 유전지대를 말합니다. 유전지대는 석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은 석유 나오는 그 열로 인해서 따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란이 아니고 저는 이 지역이 이라크의 케르쿠크 지역으로 제가 케르쿠크 지역으로 규정합니다. 케르쿠크. 아람어라든지 그 외국 자료에 보면 항상 따뜻한 지역이다. 따뜻한 나라, 뜨거운 나라, 따뜻한 나라, 뜨거운 지역이라고 나와 있고요. 성경에서는 구티안들이 살던 곳이다 이러는데 구티안이 누구냐면 고대 이란족입니다. 이란족. 이란의 엘람
엘람족이라고 그러죠. 예, 엘람족을 구태한, 성경에는 구태한으로 나오는데, 예, 그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 그것이 바로 저는 그 상춘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뜨거운 나라, 따뜻한 지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항상 따뜻하다는 거죠. 항상 봄이다, 항상. 봄 날씨가 얼마나 따뜻합니까? 봄은 따뜻한 곳이고, 따뜻한 것은 바로 봄이죠. 그래서 따뜻한 봄같이 항상 따뜻한 곳이 어디냐? 유전지대라는 거죠. 석유가 나오는 유전지대다 보니까 이라크의 케르쿠크라는 지역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상춘과 같다. 그래서 지명을 그쪽으로 제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는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